저는 우리 집 미술관이라는 책을 쓴 작가이고요. 나오나요, 잘? 네, 잘 나옵니다. 네. 저는 지금은 3살 아기 엄마인데 이제 출산하기 전까지는 미술관이랑 갤러리에서 큐레이터로 일을 했었어요. 네, 갤러리는 이제 상업 쪽에서 이제 작품 세일즈 같은 거 하고, 큐레이터로 미술관에서 일했을 때는 이제 전시 기획하고 뭐 소장품 연구나 뭐 그런 쪽에 일을 했었죠. 블로그는 사실 많이 안 했어요. 그냥 틈틈이 생각날 때마다 조금씩 글을 올리는 정도였고, 사실 보통 첫 책을 낼 때 많은 분들이 블로그에 쌓아놓은 글을 가지고 책을 만드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블로그는 사실 글이 양이 많지가 않았어가지고 그냥 처음부터 A4 용지에다가 글을 썼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투고해가지고 투고 네, 형식으로 네, 해서? 투고해가지고 100군데 넘게 투고했었죠. 진짜요? 와, 네. 요즘에 투고에서 되는 가능성이 네.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거절이 정말 우후죽순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네. 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뭐 거절이 막 네. 받다가 한 몇 군데, 한 두세 군데, 세네 군데 정도 이제 출간하자는 연락이 왔었는데, 그 중에 이제 저랑 조건이 가장 잘 맞는 출판사를 골랐죠. 네. 그래서 뭐 가장 베스트 조건은 아니었지만 저랑 가장 잘 맞는 조건이어가지고 네, 이쪽에서 하게 됐습니다. 저희 100번이나 이제 투고를 하면서 네. 그만해야겠다 이런 생각 네.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100개를 그냥 한꺼번에 했기 때문에 네, 한꺼번에 하고 그냥 네. 거절 계속 받고 그러다가 네네. 어쩌다가 좀 긍정적인 연락 오면은 막 네, 흥분하고 그랬었죠. 네. 원래 이렇게 성격이 약간 이제 뭔가 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그런 사람이신가요? 맞아요. 네. 뭔가 할 때는 네, 하고자 하는 거는 한번 시도하는 편이고, 뭔가 저질러 놓고 수습하는 스타일? 네. 다들 약간 막연하게 그냥 책 한 권 쓰고 싶다라는 생각 누구나 하잖아요. 저도 그랬었고. 근데 진짜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이제 제가 임신 출산하고 일을 그만두게 됐고, 이제 어렵게 다시 이제 아는 어떤 관장님이 같이 일하자고 해서 일을 했어요. 근데 이게 코로나 시국이고 그러다 보니까 애기 어린이집이 막 뭐 학부모가 확진됐다고 갑자기 폐쇄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도저히 일을 같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정말 어렵게 다시 잡은 기회를 진짜 한 달밖에 못 다니고 회사를 네, 관장님한테 진짜 너무 죄송하다고 얘기하고는 네, 나왔죠. 그리고는 조금 우울하더라고요. 이제 다시 일을 못 할 것 같다는 생각에. 그래서 이제 그냥 뭐라도 해야겠다 해서 그냥 틈틈이 내가 일한 거를 그냥 기록해보자 해서 네, 그거를 좀 이제 분량을 채워가지고 이제 책 한 권 낼 수 있는 분량만큼 해서 네, 투고를 했고 네, 책을 나오게 됐어요. 책이. 어떻게 보면은 그 책을 네. 처음 써보시는 건데 네. 투고를 하기 위해서 그 준비 뭐 누가 먼저 책을 아. 써보신 분이 계시거나 네, 제가 네, 글쓰기 수업을 들었어요. 이은대 작가님이라고. 유명하죠. 아세요? 알죠. 네, 이은대 작가님. 그런 책 글 쪽에 강의 되게 많잖아요. 저도 몇 군데 알아봤는데, 저한테 이제 잘 맞을 것 같아가지고, 약간 왜 강의 들어보면은 그냥 강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사람의 가치관 있잖아요. 그런 게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글쓰기를 배웠고 되게 좋았어요, 저는. 거기서 이제 저는 이렇게 약간 말랑말랑한 에세이 글은 처음이거든요. 항상 막 기획글 막 이런 거 막 무슨 전시 기획 의도 네, 그런 것만 쓰다가, 아니면은 대학원에서 논문 같은 거 작가론 막 이런 거 쓰다가 이런 말랑말랑한 글을 쓰려니까 잘 못하겠는 거예요. 계속 너무 딱딱한 말이 되고, 약간 내가 막 독자를 막 가르치려 드는 그런 말투가 되는 것 같아서 좀 배워야겠다, 글 쓰는 법을.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배웠죠. 원래부터 네. 에세이 형식으로 쓰자고 계획을 하신 거예요? 네, 저는 대중서를 처음에 쓰고 싶어가지고. 네. 맞아요. 이런 미술 쪽은 아무래도 네. 일반적인 사람들이 한다는 네. 분야다 보니까 조금 네, 더 맞아요. 대중적으로 이제 네. 다가오지 않고. 네. 왜냐하면은 뭐 미술관이나 갤러리에서 일할 때 이렇게 고객분들을 보면은 뭐 미술을 아주 잘 아는 조예가 깊으신 분도 있지만, 진짜 그냥 애기 데리고 그냥 그림 좀 보러 와볼까? 미술은 잘 모르는데 그런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미술이 좀 어렵지만
싫어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미술 작품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작가가 이러이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작업했어요라고 하면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약간 미술 누군가 편하게 얘기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참 좋아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네, 했었죠. 아 맞아요. 그거 좀 두려워하세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뭐 저 뭐 강의하거나 뭐 설명을 하거나 할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면은 아, 제가 미술은 잘 모르지만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항상. 네. 본인 생각, 아, 저는 뭐 이런 것 같아요. 작가가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미술은 잘 모르지만 이렇게 운을 떼시더라고요. 네. 네, 김S. 아, 초반에 촬영 시작할 때 저기 직원분들이 일제히 보셔가지고 나 순간 너무 긴장했어요. 시작할 때. 네. 네. 연대 사회학과를 네. 전공하셨는데 네. 그러면 언제부터 그 미술에 대한 생각이나 관심 이런 게 있었어요? 관심. 네. 뭐 관심은 그러니까 미술관을 틈틈이 취미로 다니긴 했었는데 대학교 때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여기 학교랑 그 숨 아카데미라고 이제 숨 프로젝트가 그 현대미술 큐레이팅 사무소거든요. 그 큐레이팅 사무소가 뭐냐면 이제 건축 사무소는 건축 의뢰 받아서 건축을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큐레이팅 사무소는 이제 뭐 어떤 기관 아니면은 뭐 건물주 아니면 어떤 지자체 그런 거 의뢰를 받아서 이제 현대미술 기획을 해준 거예요. 전시 기획을. 네. 아니면 뭐 어떤 부자 고객님이 뭐 건물을 올리는데 거기 이제 들어가는 작품들을 해달라 그런 컨설팅 해주고 그런 회사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랑 이제 연세대학교랑 같이 콜라보를 해서 아트 인 런던이라는 네. 프로그램이 2주 동안 이제 단기 네. 연수 프로그램이죠. 네. 그래서 2주 동안 이제 런던에 가서 런던의 어떤 미술관 아니면은 유명 갤러리, 메가 갤러리 아니면은 옥션 회사, 크리스티 소더비 이런 옥션 회사 아니면은 또 그 유명한 미술 대학 이런 데를 탐방하면서 뭐 강의도 좀 들으면서 이런 식으로 예, 현대미술을 체험, 경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아 이쪽으로 진짜 가고 싶다. 그런 그래서 게 있어가지고 지원을 하신 거예요? 네 프로그램 아, 지원을 한 거죠. 그건 다른 네. 과 학생들도 다 되는 거예요? 네. 딱 2주, 14일, 딱 네, 14일간 네, 쭉 돌아보고. 몰고 뭐 이렇게 네. 약간 이렇게 옥션도 가보고 네네네. 쭉. 네, 그때 유명 갤러리 전시 보고. 그래서 딱 결정을 하신 거예요? 아, 나 일로 가야 되겠다. 좀, 네, 약간 그런 쪽으로. 확신이라기보다, 아, 이쪽 진짜 하고 싶다. 진짜 네. 미술 공부 네. 좀 제대로 해보고 싶다. 이 정도. 네. 그게 몇 학년 때였어요? 대 4학년. 졸업 사회학과 이제 졸업반 네, 뭐 맞아요. 다 공부는 다 하고 사회학도 맞아요, 받고. 맞아요. 그래서 와, 네. 쉽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았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니까 수소문을 해보니까 약간 미술계 백이 너무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네네. 돈 없으면 학교 입학도 못한다. 막 이런 얘기 너무 많아가지고 네. 교수님한테 돈을 줘야 된다. 막 네네. 이런 얘기 너무 많아가지고. 학사가 그쪽이 아니면. 네, 그쪽 출신이 아니면은 뭐. 네. 근데 그건 좀 헛소문이었던 걸로 아, 그래요? 다행히. 그때만 해도 생긴 지 얼마 안 된 과였어요. 서울대 미술 이론에서 네. 과명이 바뀐 거거든요. 아, 미술 네네. 경영으로. 네. 그래서 약간 이제 막 사회학 쪽에 뭔가 이런 미술과 사회학을 접목해서 이런 네. 쪽으로 연구를 해보겠다 막 이런 쪽으로 많이 네네네. 네, 설득을 네, 했죠. 하고. 교수님들을 인터뷰할 때. 일단 미술 전공과랑 조금 미술 경영은 약간 다른. 직접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아, 네. 그냥, 사실상 미술 이론과의 연장선상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이야 조금 더 진짜 경영학과 교수님들도 많이 네네. 지도 교수를 참여하고 그러는데 제가 입학했을 때는 이제 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바뀐 지 얼마 안 되고 그래가지고 사실상 그냥 미술사 전공 교수님들이 다 하셔가지고 사실상 그냥 미술 이론 대학원이었어요 그때는. 네. 그때 대학원 때도 그러면 재밌게 하셨나요? 재밌고 힘들게 했죠. 네. 왜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아 이게 취미가 책을 잠깐 썼는데 네. 취미가 전공이 되니까 맞아요. 되게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약간 이게 좀 제가 좋아하는 작품만 볼 수도 없는 거고 네, 또 유명한 작가 중에서는 너무 작품이 이상한 사람도 많고 네. 이게 왜 네. 중요하지? 약간 네 처음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미술을 좀 내가 얘를 좀 잘 알아야겠다 미술이랑 좀 친해지고 싶다 그러면은 알아야 되는 거기는 하죠.
네, 근데 제가 책에 썼듯이 네. 현대미술은 맥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뒤샹에 그런 소변기 갖다 놓고 이거 내 작품이야라고 한 게 사실 그냥 헛소리거든요. 네. 맥락 빼고 보면은 네. 정말 헛소리거든요. 근데 그 맥락을 알면 책에 나와 있듯이 그때가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네. 굉장히 사람들이 저항 정신이 강했어요. 그리고 그 미술 작가들도 세상이 이렇게 난린데 되게 순수하게 그냥 작품만 그리는 게 과연 옳은 건가 그런 고민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진짜 기계 같은 기계 부품 아니면은 뭐 전쟁 폐기물 쓰레기 이런 거를 이제 작품에 갖다 콜라주 해서 붙이고 작업하면서 이제 그런 좀 이상한 형태의 미술이 나왔죠. 그리고 그게 더 확장돼 가지고 전쟁에 대한 그런 저항이 아니라 아예 관습에 대한 저항, 으로까지 이제 확장이 된 거예요, 의미가. 그래서 뒤샹이 꼭 작가가 손으로 막 그리고 빚고 만들고 하지 않아도 기존에 있는 레디메이드 기성품을 갖다가 내 개념을 집어넣은 것도 이것도 작품이 될 수 있어. 이게 처음인가요? 이분이 한 게? 거의 비싼 처음이죠. 네, 아. 거의 처음이죠. 네. 그럼 그 레디메이드 이후부터- 개념을 이제 붙인 거는 처음이고 뭐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레디메이드 개념이. 그럼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 작가분들도 좀 계신가요? 그런 거 하는 이런 그때 식으로? 후로 그게 1917년에 나온 네. 작품이니까 그 네. 이후로 그런 레디메이드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보편화됐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아주 네. 센세이션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맥락이 사실 이렇게 되면 맥락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냥 내가 맥락을 그냥 뭐 어설프게 만들어내도 이거를 일반 관객들이 거기에 반응을 하지 않잖아요. 네네. 그 맥락을 가지고 네,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되게 작가들은 철학자 같아요. 네, 그러니까. 생각이 정말 깊고 다르고 독창적으로 하여튼 생각하고 다르게 보고 그런 능력을 좀 키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능력이 있는 작가들이 또 결국 잘 되고 네. 최초가 또 중요하거든요. 최초. 그래서 요새 젊은 작가들이 정말 많이 고민하는 게 아니 선배들이 다 해놨다. 우리는 뭘 더 하냐. 이런 고민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더 이상 할 게 없다. 현대미술은 네. 새로울 게 없다. 네. 이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그게 최초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최초가 이제 독창성이랑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네, 진짜 어려운 부분이죠. 어렵네요, 네, 진짜. 어려워요, 진짜. 네. 저는 그러니까 미술을 일단 좋아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제 생각에 저도 이제 작품을 몇 번 많지는 않아요. 저는 작품을 몇 번 사봤는데 그때 느꼈던 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실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심리학 실험. 이렇게 애들이 좋아하는 어떤 물건, 장난감 이거를 사줬을 때 그 기쁨이 지속되는 거랑 아이들한테 어떤 경험, 여행 이런 경험 소비를 시켜줬을 때 그 기쁨이 지속되는 거 할 때 이 후자가 훨씬 더 길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작품을 샀을 때는 이 경험 소비한 거 이상으로 기쁨이 엄청 오래 지속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왜 그럴까 생각해 봤는데 경험 이상으로 어떤 가치를 소비하는 일이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작품을 산다는 거는 이 작가의 생각에 어쨌든 공감하는 거고, 네, 이 작가의 메시지가 뭔지 공감하는 거고, 그리고 그 작가의 메시지는 아주 작가의 개인적인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작가의 생각에 공감하고 그 작가를 후원한다는 의미도 있고 이렇게 좋은 작업을 하는 작가를 더 도와주고 후원한다는 계속 더 의미도 그림을 있고 그릴 수 있도록. 네, 맞아요. 붓을 꺾지 않을 수 있게 약간 후원한다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거를 가치를 소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기쁨이 되게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물론 100만 원, 200만 원이 싼 작품이지만 금액을 놓고 봤을 때는 싼 물건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되긴 하겠지만 만약에 그런 작품 한번 소장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은 이제 내가 공감할 수 있고 이렇게 후원할 수 있는 작가의 작품을 가치를 소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약간 음악이랑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은데 이제 저 친한 지인이
아, 음악은 그냥 들으면 되는데, 틀어서 들으면 맞아요. 되는데, 어디서든지 다 들려 전시는 나오고. 내가 발로 뛰어야 되니까 좀 귀찮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되게 공감이 갔거든요. 저도 심지어 귀찮을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전시를 보면은 베스트지만, 직접 보면은 베스트지만, 만약에 너무 시간이 없거나 아니면 저처럼 아이가 어려서 못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약간 아까 작가 인스타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그런 온라인 아니면은 미술 잡지 이런 걸로도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방법은 어디서 뭐 작가나 아니면은 전시가 있어요. 미술관이나 갤러리 같은 거를 팔로우해요. 그러면 거의 작품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 작품들을 보고 좀 내가 이미지로 봤을 때 좀 괜찮은 것 같다, 좀 참신한 것 같다, 재밌는 것 같다 하는 거를 또 좋아요 누르거나 그 작가를 구독을 해요. 그러니까 팔로우를 해요. 네. 그리고 이 작가를 팔로우 하다 보면 또 그 작가가 다른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거든요. 그럼 그 전시에서 또 같이 전시를 한 다른 작가들, 그러니까 계속 연결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구독이 쌓이면은 한번 나중에 쭉 한번 보면서 다시 훑어보는 거예요. 내가 좋아요 눌렀던 것들을, 저장해 놓은 것들을. 그러면서 그 중에서 이거는 내가 왜 좋아요를 눌렀지? 좀 별론 것 같은데? 네, 그런 게 나와요. 그럼 그런 거 그냥 지우면 되고 하면서 제 취향을 약간 추려가면은 그러면은 이제 또 좋아하는 작가가 생기고 또 이 작가 전시를 기다리게 돼요. 그러면 전시한다. 그럼 또 이제 따라가서 보고 전시 보면은 또 되게 좋거든요. 처음부터 갤러리에 가서 덜컥 뭐 일반 사람에서 비싼 2, 300만 원짜리 사는 것보다는 온라인으로 쭉 계속 이제 본 다음에 나의 취향을 먼저 찾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면은 네, 맞아요. 좋아하는 것부터 보면 돼요. 좋아하는 거. 네. 유명한 거 말고 그냥 나한테 잘 맞는 거, 내가 좋아 보이는 거. 그거는 계속 보다 보면 나오나요? 그렇죠. 네. 아마 그림 한 20장 놓고 홍 PD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하면 딱 아마 고를 수 있을걸요? 나 이런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건 진짜 싫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좋아하는 것부터 그냥 시작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네요. 이게 일단은 잘 되나 좀 보고. 네. 근데 틈틈이 글은 계속 쓰고 싶더라고요. 되게 좋은 습관인데 저는 왜냐면 글쓰기가 약간 테라피적인 효과가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씁니다. 뭐 남편한테 화났을 때는 진짜 약간 막 이런 일이 있었고 너무 화가 난다. 진짜 왜 이러지? 약간 이런 거 그냥 약간 감정을 배설하는 그런 글도 쓰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약간 오늘은 좀 어려운 글 쓰고 싶다. 오늘은 좀 어려운 작가, 왜 철학이 되게 어려운 작가들 있거든요. 그거 한번 써보고 싶다. 이럴 때도 있고 가끔. 그러니까 막연하게 책을 쓰고 싶다가 진짜 딱 계기가 됐던 게 이제 일을 자의반 타의반 그만두게 되고 되게 우울했다 그랬잖아요. 진짜 경단녀가 됐구나. 그래서 약간 경단녀를 위한 글? 이런 것도 좀 써보고 싶고. 직접 보는 거 되게 다르죠. 완전 다르죠. 네, 직접 보는 거 되게 다르고 그 약간 이미지는 아무리 전문 촬영사가 찍어도 약간 이게 되게 이렇게 얘기하면은 뭔가 약간 샤머니즘적인데 작품 되게 기가 있어요.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이미지 사진에는 안 담기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제 미술관 전시 기획할 때 저희가 사전에 컴퓨터로 다 시뮬레이션을 하거든요. 근데 막상 작품이 도착해서 풀르고 이제 그 위치에 일단 세워두거든요. 바닥에다가 보면은 되게 뭔가 이 기의 흐름? 약간 너무 샤머니즘 같은데 그게 되게 안 맞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현장에서 디스플레이 항상 바뀌어요. 그리고 되게 이제 눈이 정말 발달된 약간 관장님들은 되게 잘 집어내시더라고요. 이 작품은 저기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약간 작품 같은 작가 작품 이렇게 걸어놨는데 이거 두 개 바꿔야 될 것 같아. 그거 바꾸잖아요? 그럼 진짜 달라져요. 너무 신기해요, 그런 게 진짜. 오케스트라 시작하기 전에 다들 튜닝을 하잖아요. 다들 A로 튜닝을 하는데 그 지휘자님은 악기가 한두 개가 아닌데 현 잠깐 그만해봐. 관만 해봐. 금관 그만해봐. 목관만 해봐. 클라리넷 너 안 맞아. 딱 집어내요. 너무 소름. 신기해요. 진짜 소름. 세컨 클라리넷 너 안 맞아. 너 피치 올려. 약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약간 그런 느낌? 되게 눈과 감각이 되게 예민해지는 거.